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엇갈리면서 좀 현지 반응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미국 경제가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증시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미래 전망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난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각국이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회사 브랜드베어 프로핏닷컴 최고 경영자인 존 울펜바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약세장을 앞두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고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막 시작됐고 또 통화 공급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 2월 39%에서 8월에 8%로 뚝 떨어졌다는 게 근거입니다. 시장에 확산한 지나친 낙관론, 또 과도한 부채, 경기 둔화, 제한적인 정책 수단 등이 시장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투자이든지 50에서 최대 9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또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기술주 조정이 조만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 및 소비자 생태계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일 그룹의 이규성 CEO, 오늘 그 블룸버그가 개최한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최근의 주가 하락은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은행이죠. 공급망 붕괴가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인 오한다는 경기가 둔화할 수는 있어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국채금리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좀 안정세를 되찾기는 했지만 장중에는 1.57%까지 치솟기도 했었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타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 이제 JP 모간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 계속 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어쨌든지 간에 증시는 화랑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JP 모간이 오늘 이제 투자 노트를 또 내놨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더라도 국채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더 뛰지 않는 한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약세장을 전망을 했었죠. 울펜바거 CEO.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거를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매입해서 약세장에 해증을 해라. 이렇게 대비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루이스 베르가 글로벌엑스 CEO. 조정장이 오더라도 타이밍을 잡는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보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주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베르가 CEO 단기적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알아볼 만한 주요 일정과 이벤트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요일 밤에 더 중요한 지표가 공개됩니다. 9월의 비농업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일단 민간 고용 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이죠. 지난달 신규 채용이 56만 8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 전망치가 42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서비스 업황 개선세도 뚜렷해졌습니다. 레저 또 호텔 같은
그 접객업 부문의 고용이 22만 6천 개나 한 달 동안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등 측면에서도 이런 호조가 이어졌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페드가 지난달 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의사록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당시 성명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중반까지 다 마치겠다 이런 뜻을 강하게 시사를 했었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도 원래 이제 2023년이었는데 내년 말로 앞당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한 위원들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이슈를 다뤘는지 의사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5.2% 정도의 급등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에는 이제 5.3% 올랐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또다시 채권금리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합니다. 원래 이제 분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은행들이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JP모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이런 업체들이 은행들이 성적표를 내놓게 되고요. 또 델타항공, 도미노피자 이런 업체도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